김창섭. 신창섭이라고 써 있어요. 누구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대단하신데? 2위인데 미니진 디렉터를 잇는 2위, 2024년에 있는 최고의 디렉터였다. 그리고 2025년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제가 1인 혼자서 준비한 컨텐츠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사실 몸이 너무 근질근질했어요. 휴가 기간 동안에. 물어보고 왜 대답할 기회를 안 주죠? 제가 뭘 기간 물어봤나요? 저처럼. 다들 잘 지내셨는지라고. 예, 잘 지내신 걸로 하고. 네, 그렇게 하죠. 네, 뭐라고? 휴가 때 쉬면서 이제 좀 즐겁게 준비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주제를 딱 하면서 2025년 뭐뭐의 시대다.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무슨 시대냐? 일단 이 사진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두 분이 어떤 시대를 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대를 열었나? 대디렉터의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화 감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PD가 프로듀스 디렉터의 약자인데 특히나 이 트렌드 마케팅 업계에서는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죠. 나영석 PD, 민희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전 디렉터죠.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의 이제 황동혁 감독님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디렉터라는 단어를 보면은 어떤 뜻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은 간판 제작자 이런 뜻이에요. 보통은 이제 예체능 계열, 패션 계열에서 기획을 총괄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추이가 이렇습니다. 디렉터라는 키워드에 대한 추이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PD라는 거에 대한 추이도 이제 피크가 있겠지만 그 프로그램의 어떤 흥행 여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총괄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 저희가 저번에도 다뤘지만 이 총괄 제작자라는 게 장르별로 믿고 본다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연예 예능 하면은 환승연애 이제 이진주 PD님 딱 계시고 정종현님 하면 이게 추리예능에 이제 대가셔가지고 요 사람이 만들었으면은 믿고 갈 수 있고요. 요 디렉터가 책임졌으면 그 행적이 쌓이다 보면은 믿고 간다. 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2024년 가장 화제가 되었던 디렉터는 누구인가? 이걸 보면 이제 2025년의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과감히 주장을 하고 싶은데 우선 이제 여러모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가장 이제 화제가 된 분은 이제 민희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정계, 재계, 연예계, 언론계, 트위터에 있는 무슨 개까지 모든 개에서 주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 실제 화제성은 어떻게 됐냐? 민희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여기 보시면 나영석, 김태호 PD 보다도 이제 훨씬 압도적으로 높았고 작년 한 해 동안은 컨텐츠로 봤을 때도 혁생요리사보다는 높고 오징어 게임 이제 너무 용감하시군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던 데이터인데 흑백 요리소보다 화제가 됐었고 저 중간에 그쵸? 왜 이름 없는 건 뭔가요? 굉장히 지적을 잘했습니다. 2위는 누구인가? 왜 도대체 2위는 이렇게 많은 언급량을 받았는가? 금강선? 굉장히 아니요. 날카롭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2위가 제가 진정으로 다루고 싶은 오늘의 디렉터, 진짜 르네상스를 피운 존재가 한 분 계신데 바로 김창섭. 신창섭이라고 써 있어요. 누구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대단하신데? 2위인데 미니진 디렉터를 잇는 2위, 2024년에 있는 최고의 디렉터였다. 그리고 2025년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가? 제가 같은 업계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트렌드 마케팅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 인지도가 화제성에 비해 인지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디지털 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구나 해서 제가 아득바득 휴가 기간 동안 이를 갈면서 이거 내가 당장 해야 되는데 하면서 가져온 이 주제 디렉터 김창섭으로 사면 대디렉터의 시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 김창석 디렉터님의 이제 별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밈으로서 설명을 하자면은 민희진 디렉터님께서 이제 밈으로 너무 유명했잖아요. 그 모자나 맞아요, 패션이나 맞아요. 밈 연관으로 비교했을 때 압도적입니다. 그냥 디지털 밈 세계를 제패하셨어요. 이 김창석 디렉터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조회수 1,400만 회, 조회수 1,200만 회의 영상을 이제 주인공이 되셨다. 무슨 영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래서 가져온 겁니다. 이래서. 정체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래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유명한 현상인데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부터 풀려나가려고 하는데요. 자, 그는 누구인가 이제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 정상화의 신으로 불리는 이 별명이 너무 많죠. 신창섭, 정상화의 신, 기가창섭, 라라빠 쭉 많은데 그를 화제로 만든 밈은 바로 정상화라는 밈입니다. 이 나무위키 문서도 이렇게 박제가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메이플 스토리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제 뒤에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거 재밌고 흥미로운 사건인데 해서 이 김창석 디렉터님을 영상의 소스로 써서 AI 딥페이크 춤 합성 영상을 입혀서 그 영상으로 노래를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이 정상화 밈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통해서 탄생한 이 노래를 쌍팝,
김창섭 팝, K-팝 하잖아요. C-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거의 모든 가창을 재밌다. 창팝이래. 이 노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냐면 이제 곧 들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진 않았는데요. 국회까지 진출했다. 에? 국회에서 아이유의 그 밤양갱, 그러니까 원래 비비님의 밤양갱인데 AI 보이스로 합성을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유의 밤양갱 뭐 이런 거가 네, 이거 네, 네, 노세 네. 딥페이크 저작권 문제, 뭐 AI 보이스 음성 문제 이런 거 너무 이거 아티스트의 그 권리 어디까지 보여야 되는 거야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AI 보이스가 이제 너무 활성화가 되고 유튜브에 영상 올라가면서 근데 조회수가 100만 정도거든요. 아까 보셨죠? 1000만이에요. 진쪽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다 해줬잖아. 이거 뭐길래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한 번쯤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니, 모든 게 좀 페이크인 거예요? 이런 이제 이분이 이제 메이플 디렉터시 잠깐만 일단 듣고 가시죠. 잘 내용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단어도 이 해줬잖아라는 리프가 이 노래가 이제 국정감사장에 올려 퍼진 건데요. 이 AI 딥페이크 최대 피해자다. 요새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최대 피해자라고. 예, 피해자시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왜냐면은 합성이 되신 거니까. 정상화 해줬잖아.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애들 좀 노는 거 아니야? 그리고 좀 사실 자신감과 욕설도 많고 좀 보기가 좀 그렇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화제가 됐는가? 이 현상에서 읽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인가? 라는 게 이제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왜 신창섭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가를 이제 간단하게 우선 이제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니까 메이플 스토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메이플 스토리가 좋은 게임이고 잘 만든 게임이고 롱런한 게임인데 양면적인 이미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뭐냐? 추억의 게임인데 동시에 확률 조작 게임. 맞아. 그리고 유저들에 대한 이미지도 우리 모두 왜냐면 합창시를 많이 즐겼으니까 인데 한편으로는 조작 게임의 미련을 갖고 계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코어 유저들은 이 사람들 이거 왜 이 게임을 이렇게까지 오래 하는 거지 하는 유저들에 대한 양면적 이미지와 게임에 대한 양면적 이미지가 어떤 공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다 보면은 모두의 추억이 담긴 게임인데 한편으로는 그 추억을 팔아서 부당이득을 좀 취한 그런 사기적인 좀 게임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유저들 마찬가지로 학창시절 추억을 가진 90년대생 모두라고 볼 수 있지만 논란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응이 되고 이제 미련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끊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미련을 갖고 끊지 못하는 거냐? 저도 이제 메이플 유저이고 인벤 유저이고 메이플 스토리 인벤이라는 가장 큰 커뮤니티에서 있지만 거기서 올라가는 길이 뭐냐? 메이플에 주는 것들은 사료다. 뭐냐면은 내가 사실 콘텐츠를 보는 사람으로서 내가 손님으로서 콘텐츠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콘텐츠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종속이 돼 있으니까 빨리 내놔 제발. 그래서 나를 사육시키는 것처럼 이 콘텐츠가 나를 기르는 것처럼 사료를 빨리 내놔라. 우리를 만족시켜라.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정서적으로 넷플릭스 본 사람이 볼 거 없네 해서 우리가 고르는 입장이죠. 그게 아니라 제작자 빨리 만들어줘 이런 주종의 역전이 있지 않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소비자가 오히려 제작자에게 종속되는 이런 사태가 있고 자조적으로 이 메이플 스토리 유저들이 컨텐츠를 사료로서 우리를 사육하는 사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약간은 비하적인 사료. 그러니까 넷플릭스로 치면은 콘텐츠가 일주일에 딱 하나밖에 없어갖고 예. 로그인하면 그거 막 그쵸, 일주일 그쵸. 동안 기다리고 빨리 사료 내놔. 하나 더 주세요. 내놔. 여기서 이제 WWE라는 그 일종의 밈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저희 프로레슬링 중에 WWE가 있고 UFC라는 진짜 격투기가 있잖아요. WWE는 이제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로서 그냥 싸우는 척을 하고 그래서 쇼를 일종의 벌이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 유저와 컨텐츠 제작자의 밀당을 WWE로 표현을 한 겁니다. 나 화났어 빨리 나 이제 게임 플레이 안 할 거야. 우리가 소통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내놔 아니면 접는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일종의 쇼고 속마음은 안 접고 싶어 빨리 사료를 줘. 제작자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유저들과 소통의 차원에서 우리가 보살 말했다. 진짜 접는 거 아니지? 사료 줄 테니까 제발 돈 좀 써줘. 연인이네요, 연인. 진짜. 일종의 밀당이. WWE 그쵸? 밀당을 굉장히 하는 우리 무승물로 하지 않을래?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런 상태도 있어요. 게임에서 특히 가능한 건데 게임 같은 경우는 옛날 버전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요즘 메이플 스토리거든요. 이게 요즘 메이플 스토리의 이제 아케인 리버라는 지역인데 아마 모르실 겁니다. 당연히 몰라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니까 이 옛날 메이플 스토리 친숙하고 다 알거든요. 이거 헤네시스. 너무 유명하잖아. 너무 유명.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컨텐츠에 종속되어 있냐. 이 컨텐츠가 내 추억을 갖고 있고 난 이거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할 수 없으니까 옛날 버전이라도 찾아서 내가 갖고 있던 지금 소실된 버전을 찾아서라도 그 컨텐츠를 다시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가 참 신기한 게 이 메이플 스토리 현 메이플 스토리가 있고 옛날 버전을 되살린 메이플랜드가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쪽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구 버전을 살린 그 버전이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김광석 씨의 보이스 AI 보이스를 가지고 이제 뭔가 하는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람의 보이스에 너무 추억을 많이 갖고 있고 이 사람이 뭔가를 다시 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도 있죠.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거에 좋았다 뭐 그런 느낌도 있죠. 옛날이 좋았지. 이런 떡밥의 무한 공급이 정말 중요한데 그만큼 컨텐츠가 우리가 어쩌면 컨텐츠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K-팝 아이돌이 성공한 이후에도 사실은 그런 떡밥이 무한대로 공급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떡밥. 네, 무한대로 이게 무한대로 제공되니까 많이 기다릴 필요가 없이 계속 충족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거예요. 특히 방탄소년단이 이걸로 성공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가 됐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너무 이제 일반적으로 되고 있는 K-팝 아이돌계에서 더 나아가서는 그 석화님이 들어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뭐죠? 이 덴마라는 이제 만화인데 맞아요, 알아요. 제발 좀 빨리 휴재 좀 그만하고 휴재가 아니라 연재를 중단했어요. 맞아. 중간중간에 이제 너무 이 휴재가 많으니까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 연재 중단해서 이 스토리가 미해결 난제가 돼버리고 나니까 안 되겠다 내가 뛴다 내가 만든다 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우리가 오히려 콘텐츠에 정속돼 있는 상황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맞아요. 상황을 기점으로 보고 메이플 스토리의 사건을 보자면은 메이플 스토리라는 콘텐츠에 존속된 사람들 아이러니하고요. 그러니까 창작자가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다 못해서 내가 만든다 라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상화라는 사건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와,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이 컨텐츠에 종속된 사람들이 창작자가 된 상황에서 사건 하나가 필요했는데 이런 사건이 생긴 건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과금 서버가 있고 저과금 서버가 있었어요. 그 본 서버라는 데가 있고 리부트 서버라는 데가 메이플에 있었는데 이 저과금 서버는 왜 만들어졌냐면은 옛날 메이플의 추억을 최대한 좀 살리면서 현재 메이플을 즐겨라. 그러니까 RPG니까 조금 힘들게 육성하고 돈 많이 쓰지 말고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서버가 있었고 과금 서버가 있었는데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은 얘네 과금 서버는 돈도 안 쓰면서 콘텐츠 즐기고 다 즐기는데 우리는 돈 써서 즐기는데 뭐 왜 안 써지냐? 우리는 이거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본 서버 유저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우리 돈 쓰는 사람들이다. 돈 쓸 거면 돈을 쓰는 사람이면은 그거에 맞게 우리가 어떤 충족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냐. 돈을 쓴 만큼. 내가 쓰겠다는데. 우리 돈 써서 이겨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 딸깍하고 있지 않냐. 이제 이런 형평성 논란을 제기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작년 초였는데 아마 딱 1년 전쯤 그 정도였는데 이제 메이플 스토리 입장에서 어때요? 이제 신규 부임한 김참섭 디렉터님 입장에서 어때요? 얘네들이 돈 쓰는 유저인데 얘네들이 떠나면 매출 하락인데? 큰일 났다. 안 그래도 최근에 과징금 맞았는데 안 되겠다. 돈 쓰는 유저를 말 짓자. 리부트를 정상화하자. 리부트를 삭제하자. 그러니까 저과금 서버를 삭제. 이 유저들 이 과금 서버 유저들 입장에서는 정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 더 쓰는 사람이 더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니까 이게 정상인 거다. 정상화하자. 그래서 이제 이 정상화라는 밈이 탄생을 하게 된 건데 당연히 저과금 서버에 그 추억을 갖고 애정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 유저 수는 감소하고 매출이 감소하게 됐는데 이렇게 유저들이 감소하고 매출이 감소하면 당연히 게임이 안 좋은 지표잖아요. 근데 이 많은 유저분들께서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게 정상적이 되는 거다. 이게 건강해져. 근데 외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맞냐? 이런 약간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반전 그 메이플 스토리 이제 최대 커뮤니티 인벤에 인장 시스템이라는 게 도입돼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좀 육성을 많이 했는지 레벨이 어느 정도 높고 어느 정도 전투력이 강한지 표시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까고 봤더니 그때 여론을 형성했던 사람들 과금 서버 이 과금 서버에서 여기 좀 너프 시켜라 없애라 라고 이 여론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이었구나.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게임 머니를 파는 사람들이었던 것. 그러니까 돈을 쓰는 사람이 당연히 스펙이 초고스펙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게임이 초고스펙이 아니라 중스펙 정도 되고 자기보다 이제 신규 유저들이 계속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템을 팔아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과금 서버에 사람들이 몰리면은 이쪽 과금 서버에 온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버가 없어져야 이쪽 사람들이 많이 늘 올 거니까 그런 약간 계산이 있었던 게 아니냐. 와, 치열하네.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이런 너네들 돈 쓰는 사람도 아니었으면서 분탕을 쳤다고? 너네 돈 쓰는 사람도 아니면서 돈 쓰는 사람인 척해서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결국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이 게임을 안 한 사람 게임을 안 해버리면 사람들이 안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아이러니한 사태, 메이플 스토리라는 콘텐츠 존재하는 사람들 그리고 창작자가 된 사람들 플러스 정상화라는 희대의 촌극이 이제 발생을 해서
김창석 디렉터님이 최대의 어떤 화두로 떠오른 게 아닌가. 어. 왜냐면 이제 결국 김창석 디렉터님도 이 말을 들어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에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동안 이제 침체기였죠. 그 침체기를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이걸 보고 이제 노래를 들으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억울하다 억울해 너무나 억울해 돈을 쓰는 이도트 정상화했더니 억울하다 억울해 정말로 억울해 돈 안 쓰는 놈들은 쌀순이었다네 내뱉 남 의견 들어줬을 뿐이야 내게 남 여론 반영했을 뿐이야 나는 몰랐어 이놈들의 정체 돈 안 쓰고 쌀먹하는 쌀순이 이게 가사 다 읽히지 않나요 이제? 정확하게 아까까지 이제 미지의 가사였을 텐데 쌀숭이 매벤남부터 아 근데 제가 지금 이 설명 이렇게 드렸는데 이 설명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거 알아요 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하도 질문받고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질문을 한 거죠? 저 알았는데. 예,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극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아까 보셨듯이 AR로 분급된 창작 도구가 있다 보니까 최대의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의 르네상스, 진짜 사람들이 직접 자기 입으로 르네상스라고 하세요. 디지털 르네상스가 돼서 퍼져나가는데 그 계기가 이제 김창석 디렉터님이셨고 AI 딥페이크 영상이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범죄에 연루되고 근데 노는 데 쓰인 게 제일 아름답게 그래도 쓰인 게 아닐까. 물론 이제 피해자 한 분이 계시긴 하지만 저기 디렉터님께서 안타깝게도 본인은 실제로 춤을 춘 적도 없으면서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 메이플 스토리에서 처음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자세히 모르더라도 노래가 좀 킥이고 춤이 킥이고 하다 보니까 장르가 됐어요 창팝이. 그래서 개인 방송계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이거 리뷰하기, 이거 월드컵 어떤 노래가 더 좋나. 이게 한 보시면 6시간, 2시간, 3시간 영상 올라오는데 이게 그리고 놀랍게도 김창섭이라는 슈퍼스타가 탄생해 2위까지 다시 상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떡락했던 그 민심을 잃었던 메이플 스토리가 이 슈퍼스타의 탄생과 함께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와 함께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보시면 아까 이 쇼케이스가 그 12월쯤에 열린 건데 이미지가 나락에 갔으면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정상화는 진행이 된 거예요? 영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패치와 이 김창선 디렉터님의 이 슈퍼스타화로 인해서 더 큰 화제가 되었고 결집된 거네요. 그렇죠. 더 돌아왔다 민심이. 이슈로. 그리고 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오늘 얘기했던 내용을 요약하면은 콘텐츠 대표는 디렉터가 믿을 수 있는 콘텐츠를 보증하는데 거기에 심지어 주종의 역전이 일어났다. 우리가 요청하는 콘텐츠가 됐다. 우리가 선택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그러니까 떡밥을 기다리지 못한 소비자가 창작자가 됐고 AI라는 무기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의 범람의 시대 그런 상태? 하필 시대를 이렇게 만난 거죠. 왜냐면 그 이전 디렉터들도 있었거든요, 메이플 스토리에. 지금 이 AI 합성돼가지고 되게 이 김창석 디렉터 하필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리돌림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근데 조롱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좋은 거죠. 왜냐? 레전드 광고 효과일 수도 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수백억 광고 효과이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면접 뭐 저희도 이제 세아면한테서 유튜브 하다 보면은 이거 채용 과정 어떻게 되냐 면접 어떻게 되냐 그런 질문 많이 받았잖아요. 여기도 면접에 창섭님 나오나요? 창섭이 나오면 웃음 참을 수 있을까? 이런 진짜. 주제로 이제 계속 얘기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게 디렉터는 콘텐츠의 간판이었는데 이제는 콘텐츠 그 자체가 되는 거다. 축구로 치면 감독이 선수로 뛰는 거고 이 제작자의 이미지가 이제 콘텐츠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영석 PD가 이제 채널 CY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브랜드나 회사로 치면 대표의 얼굴이 콘텐츠가 되는 셈이죠.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재용님이 이제 미미 대신 카리나와 항상 이렇게 해서 힘들다면 울면서 나와달라는 카리나 vs 좋은 소식 있다며 될 거냐는 이재용님. 근데 이거는 자 이 영상을 봤는데 이거는 이 영상에서 카리나 씨가 너무 예뻐서 저는 1번 고를 것 같아요. 원래는 사진 고를 것 같아요. 뭐야? 갑자기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형성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컨텐츠의 이미지를 제작자가 형성하기도 하고 대표가 형성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결국 탓하거나 칭찬할 대상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 컨텐츠 내놔 사료 내놔라고 탓할 대상이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밈이 되면 더 좋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왜 디렉터의 시대가 이렇게 됐는가? 저는 침착맨 방송에 한 2, 3년 전쯤에 얘기했던 그 얘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밈으로 박제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디렉터의 시대. 그러니까 나영석의 외줄타기. 이 팀장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나영석 PD가 이제 고민이 많다 얘기가 가니까 시작해서 외줄타기 한번 해보세요 하는데 그 외줄타기가 뭐냐? 본인이 라이브 방송의 컨텐츠가 되는 것이 사실 외줄타기였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까지 김창섭 PD가 신창섭이 되어 정상화의 밈이 된 것처럼 창작의 소스가 되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진정한 디렉터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디렉터는 콘텐츠의 얼굴이자 더 나아가 콘텐츠가 된 시대에 외줄타기를 시작할 디렉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거에 종속될 자신 있다. 그걸 사료처럼 기다릴 자신 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라는 게 오늘의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창섭님의 입장은 어때요? 아, 신사님께 제가 또 짤로 가져왔죠. 신사님께서 이런 영상에 대한 존재를 다 알고 계셨어요.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이 들지만 용사님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노래들이 조롱이나 자기 비판이나 자학이 아니라 진짜로 즐거운, 정말 재미있게 노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용사님들하고 같이 노래라도 한 곡 하겠습니다. 보셨죠? 이 외줄 타시기. 외줄 타시는 겁니다. 예? 보셨죠? 이 용기, 미물 박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근데 방금도 갑자기 일어나서 춤출까봐 좀 무서웠어요. 노래하실까봐. 이런 대범한 태도에 이제 사람들이 맞네. 옳았구나. 르네상스가 맞다. 더 만들어주지. 맞네.